저도 딱 손흥민 교체 명단 이거 보자마자 끝났구나 이제. 이렇게 해트트릭을 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이럴 때 항상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오래된 표현인데 어린아이 손목 비트듯이 아스날도 결국은 뭐 맨시티와 진짜 비견할 정도로 센터백 라인이 진짜 수비 라인이 진짜 그 정도로 빵빵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이번 시즌 우승 갑니까? 안녕하세요, 축구팬 서현석입니다. 북런던 이야기 돌아왔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희차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바로 우리 킹가 제너럴 충무공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아,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아, 너무 멋있게 돌아왔는데 진짜 이건 진짜 예상 못했어요. 저도 딱 손흥민 교체 명단 이거 보자마자 끝났구나 이제. 이제 커뮤니티 어떡하냐 다 터지겠다. 이제 한국 멸망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혹시 의심하셨나요? 진짜 의심했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그 막 입중계하는 다른 유튜버들 보고 있었는데 다들 토트넘과 콘테에 대한 원망 섞인 소리가 왜 소리를 안 쓰냐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경기 초반에는 팬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력 자체도 뭐 엄청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레스터도 은근히 잘해줬기 때문에 약간 더 거기에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사실 초반부터 토트넘이 밀어붙였으면은 그냥 조용히 갔을 텐데 이제 골도 먹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레스터한테 야, 요즘 레스터 진짜 이상한 팀인데. 근데 또 골을 잘 넣었어. 맞아요. 근데 레스터 시티가 지금 사실 성적이 좀 안 나오지만 공격 작업에 있어서 골 수는 좀 많아요. 제 기억에 맞으면 그래도 이 팀이 한 경기당 한 골씩 이상은 넣는 팀이에요. 지금 스탯만 봤을 땐. 그리고 애초에 로저스 입장에서는 왜 영입도 안 해주고 나보고 축구를 잘하라 그러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로저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토트넘과 레스터 경기가 이제 경기를 치렀고 대승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도 6대2 대승. 대승이죠. 대승이고 그중 13분 21초 만에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는 이제 해트트릭을 박는 그런 경기를 봤습니다. 와, 저는 그 경기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스타다. 진짜 스타다. 사실 이렇게 보아할 줄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해트트릭을 하고 이렇게 빠르게 골을 넣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결국 지금 3골 넣어서 결국 그냥 늘 만큼 넣고 있는 게 됐어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가 뭐 득점망 할 때 보다 페이스가 좋다고 하던 건데 3골을 넣어버려가지고 바로 갑자기 페이스가 좋아졌어. 그래갖고 그래? 보니까 10경기에 4골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득점왕 시즌 때.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7경기니까 지금 7경기에 3골을 넣었으니까 3경기에서 1골만 넣으면 득점왕 페이스와 비슷해진다. 라고. 저번 시즌 초반에 누누 3경기 때 3골 넣었던 거 아니에요? 손흥민? 맞아요. 한골 넣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런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계속 골이 안 나왔죠. 누누 이후 그 뒤에부터는. 근데 일단은 이번에 해트트릭을 해가지고 저는 스타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골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손흥민 쇼다. 골드. 또 골드가 또 손흥민 약간 그런 거 하는 걸로 또 친흥민 얘기가 얘기가 많은데 또 골드가 10점 줬어요. 10점. 10점 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분께서는 데리킬 패트릭은 이때 휴가 갔다 와가지고 평점을 못 매겼어요. 이때 휴가가네. 그래갖고 살았다고 하는 이제 좀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일단은 6대2 대승을 거뒀고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도 잘했지만 벤탄쿠르 선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선수가 토트넘에서 첫 골이었습니다. 그래요? 골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그 골드 그걸 보고 왔는데 골드에서도 기자들 쪽에서도 벤타쿠르가 첫 골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약간 워낙 그냥 평이하게 잘하고 있어서 언젠가 한 골은 넣었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벤타쿠르가 조금 잘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더 잘해지는 모습을 봤던 장면이 사실 그 비수마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비수마 선수 들어오고 그리고 로메로 선수 들어오고 뭐 손흥민 선수 들어왔고 3-5-2 대응을 만드는 순간부터 벤탄쿠르의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3-5-2에 좀 되게 초점을 많이 두더라고요. 많은 한국 언론에서. 근데 이 3-5-2에서 이 콘테가 쓰는 3-5-2는 레지스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 팀에는 레지스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레지스타라 하면은 좀 패스 좀 뿌리고 뭐 한마디로 하면 그냥 피를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죠?
없다. 그런 선수 없다. 근데 이 콘테가 그 저번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비수마 선수가 전술적으로 이해도를 좀 지금 아직 낮다. 우리 팀에 녹아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그때 질문이 약간 비수마는 큰 돈 들여서 영입했는데 왜 안 뛰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이런 모습을 보면 비수마를 레지스타로 쓸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좀 뭐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수마가 브라이튼에서 뛸 때 지난 시즌에 3-5-2 비슷한 전형에서 레지스타로를 뛴 적이 있어요. 근데 비수마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후방 자리에서 좀 드리블로 많이 풀어나가려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는 좀 짧은 패스를 통해서 풀어나가길 원하는데 비수마의 이런 스타일이랑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이제 적응이 필요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습니다. 저는 이선 자원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히샬리종이랑 클루세스키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3-4-3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투미들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거는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3미들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브로조비치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이유도 뭔지 알겠고 근데 비수마가 3선에서 만약에 레지스타의 역할까지 한다면 아주 다양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3-4-3을 쓰더라도 좀 센터백 쪽에서 공이 잘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로메로가 빠진 상황에서 센터백 쪽에서 나오는 공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제 수비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 경기에서는 랑글레 다이어 그리고 산체스가 나왔어요. 일단은 저는 랑글레 선수가 괜찮다 생각합니다. 랑글레 선수가 그래도 이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짬바가 있던 선수라 그런지 일단은 볼 뿌리는 건 정말 잘하는 것 같고 패스는 괜찮다. 패스 스킬이 진짜 좋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그냥 무난했다라는 평가를 좀 내리는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랑글레 선수는 저는 그래도 우리가 막 벤데비 선수랑 랑글레 선수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랑글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생각도 바뀌기도 했어요. 랑글레가 좀 더 낫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더 좋은 자원이 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랑글레라는 게 개인적으로 최대 단점이 이 수비 역습 상황에서의 대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도 짝이 피케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많이 뇌절을 많이 했었고 근데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좀 수비 라인이 굉장히 낮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좀 부담이 적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랑글레가 빌드업적인 능력은 충분하니까 충분히 자기 장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산체스나 아니면 랑글레가 좁은 지역에서 수비 커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는 산체스한테도 그렇게 내절 포인트들이 별로 안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물론 이번 경기는 아닙니다. 이번 경기는 내절을 크게 해서 PK를 줬죠. 너무 내절을 크게 해가지고 이번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체스 선수가 막 나오면 뭐 몇 경기 동안 무실점인가 무패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좁은 공간을 커버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콘테가 좀 산체스한테 좀 맞춰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커버를 더 좁게 만들어주는 실수할 여지를 좀 줄여주는. 그래서 오른쪽 공격이 계속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로메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생기죠. 딱 산체스 나오면 선수 딱 긴장감이 딱 느슨해진 축구 수비수가 오늘 경기는 다르다. 내가 잘해야 된다. 저 친구는 내가 해야 한다. 이런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더 무패를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스날도 무패타피였어요. 야, 그거 언급하려 했었는데 저도 그런 스탯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이런 선수들이 누구 나왔을 때 무패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크게 의미가 없고 그냥 재미로 노리려고 하는 거죠 뭐. 맞아. 그래서 산체스는 빨리 파는 게 시급하다. 생각들고 이게 첫 번째 PK는 정말 바보 같아요. 와 저기서 이런 걸 되게 가감한 걸 되게 많이 해요. 엄청 많거든요. 산체스 그런 거 엄청 많이 하는데 굳이 안 가봐야 되는데 그 자리. 와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 발 들어가자마자 이거 걸릴 것 같다. 바로 발 빼잖아요. 그 장면에 또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이 선수는 조금 우리 팀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로메로 돌아올 거니까
아마 로메로 돌아오면 그 자리가 아마 단단해지겠죠. 산체스 보면은 되게 탄력 있잖아요. 피지컬은 솔직히 맞아. 키도 크고 속도도 빠르고. 좀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건데 밀리탕이 잘못 크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발밑은 그래도 밀리탕이 더 좋지 않을까. 아무리 밀리탕은 진짜 잘하죠. 네. 근데 만약에 좀 동선이 어긋나면 이런 식으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이 선수 보면서 커트 주마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발은 다르지만 왼발 오른발로 피지컬은 되게 좋고 가능성 되게 좋은 선수인데 약간 이제 수비 지능의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니까 맞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가끔은 실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되면 그냥 그 선수 실력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토트넘에서 특이했던 게 페리시치가 이번엔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어요. 야 이제 그 피파에서 이제 양발잡이의 가장 가장 메리트가 깎는 오 페리시치인데 일단 오른쪽에 뛰었습니다. 아 근데 참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잘하는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선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경기를 안 뛰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기 수가 부족하다고요. 지금 평가를 내리기는 경기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최근까지 이 토트넘 와서 바로 지금 계속 뛰고 있잖아요. 네.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일정 저는 6개월 이상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적응을 하고 못하고 문제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다. 이 축구에 지금 녹아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콘테가 인텔에 있던 시절에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그 시즌에는 페리시치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콘테가 나가고 나서부터 이제 인텔의 페리시치는 엄청 좋은 폼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손흥민 선수와의 공존에 대한 포인트를 많이 두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좋은 선수니까 잘 이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 토트넘 윙백 중에 페리시치를 이길 만한 그 윙백들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켜보자. 세세뇽이 조금 뭐 폼이 올라오는 거 있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우측 기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경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측에 나온 게 뭐 물론 페리시치가 양발이니까 우측이 돼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오른쪽에 있었던 에메르송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냥 쟤보다는 그래도 얘가 낫겠지 하고 썼던 것 같거든요. 맞아. 그리고 저는 세세뇽 선수가 이제 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른쪽에 에메르송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도어티가 이렇게까지 폼이 안 올라오나? 왜냐면 언급조차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친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죠 그냥. 그래갖고 왜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잠깐 엄청나게 번뜩이던 시절을. 그래갖고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큰 부상을 당하고 와서부터 지금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어갖고 조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어티가 하는 걸 아마 컵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건데 페리시치가 그 손흥민이랑 한창 겹친다는 말 많았을 때 맞아요. 보면은 안으로 되게 좁혀 들어오는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보면은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지고 그 도어티가 했던 것처럼 페리시치가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장면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동선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면 페리시치가 이 도어티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페리시치 선수는 일단 지켜보고 동선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경기 얘기는 이쯤에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뭐 하나 더 있나요? 네. 경기력은 좋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무패를 하고 있지만 경기력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사실 이 경기도 뭐 손흥민 헤트트릭해서 후반에 끝나긴 했지만 전반까지는 알 수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실점 장면도 별로 안 좋았고 실점하는 장면도 일단은 경기력은 진짜 좋지 않고요.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 한 거에 뽕이 차가지고 이제 그러고 좀 저는 사실 뽕 엄청 차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야 이게 좀 한국 선수여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선수가 그랬어도 조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고난을 겪다가 이겨내는 것 같은 스토리가 쌓이잖아요. 그런 게 정말 토트넘의 정말 레전드의 반열에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결국 이겼고 맨시티랑 승점 동률에 1등 아스날이랑 승점 1점 차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토트넘이 일단 초반은 그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걸 뭐
이기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질 않는데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근데 콘테식 리그 운영이 이런 것 같아요. 음. 그냥 리그 운영법이 실제로 이렇게 수치도 언더스탯에 들어가면은 기대 승점량이 있거든요. 기대 익스페디드 골이랑 그러니까 기대 득점과 기대 시점 바탕으로 뽑아놓은 모델링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기회를 얻고 이 정도 기회를 막았으면은 이 정도 승점은 통계상으로 나온다는 게 뽑아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 1등이 맨시티가 18승점이고 2등 아스날이 15고 토트넘이 13승점 3위예요. 기대 승점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경기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로 현장 숫자적으로는 토트넘이 3위 할 만하다. 라고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콘테 입장에서는 나 인텔에서 이렇게 리그 운영해서 리그 우승 해봤어. 나 이거 이런 게 더 익숙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압도적인 경기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골 넣고 골 찬스 어떻게든 뭐 되게 토트넘 팬이 적다 느꼈지만 수치상으로 많이 나고 있고 기회 상대방이 기회 덜 만들어줘. 난 이게 맞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지도 모르다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세트피스 코치를 데리고 온 것도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기회잖아요. 세트피스라는 건 하나의 기회인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보기도 하고, 예전에 브렌트포드 얘기했을 때 희찬이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브렌트포드는 통계를 굉장히 중요하는 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느 승점만 따놓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팀이라고. 그래서 수치에 맞게 계획을 플랜을 짜고 그렇게 팀을 구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좀 아까 형이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 콘테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할 수는 없잖아요. 4위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표고, 그게 좀 안정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콘테는 이적 시장을 3번 더 지켜봐야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야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콘테가 그래도 실리적인 축구를 조금 구사하는 것 같아요. 좀 실리적인 축구를 좀 구사한다? 저 이 말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승점을 쌓는 모습을 보니까 콘테는 이런 축구를 조금 추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이기고 있으니까 뭐 사실 아쉬워도 약간 아쉬운 말을 못하는. 그래, 우리 무패 우승할 수 있어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토트넘 제가 찾아보니까 피슈팅, 그러니까 슈팅 허용이 리그 2위예요. 87 언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싶을 정도로. 1등이 노팅엄인데 2등이 토트넘이야. 그 요즘 폼 제일 좋은 사람 요리스인 것 같아. 그래서 이어지는 게 요리스가 또 대표팀 갔다가 부상당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집 해제도 되고. 오른쪽 허벅지, 네. 허벅지인 것 같은데. 아, 이게 근데 참 근데 요리스가 나이가 많은 선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네. 거는 오른쪽 허벅지까지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소집 해제되는 거 보면 엄청 작은 부상은 또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요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프레이저 포스터 아마 나오겠죠? 포스터가 나올 것 같은데 포스터가 잘하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소튼에서 이제 동근이 형이 매번 포스터 별로다. 이걸 또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맨날 자 동근이한테만 들으면 프레이저 포스터는 거의 뭐 먹튀의 쓰레기 체급하나. 아, 그래가지고 뭐 포스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아니 팀 내 평가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부상을 크게 당했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포스터가 조금 한동안 버텨줘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의 다음 일정은 바로 북런던 더비 아스날 원정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날 얘기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또 좀 걱정되는 경기, 또 지난 시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 브랜트포드 상대로 걱정이 됐었는데 그냥 너무 쉽게 이겼어요. 이럴 때 항상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오래된 표현인데 어린아이 손목 비트듯이. 야, 브렌트포드 상대로 어떤 위협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너무 깔끔하게 이겼어요. 그냥 뭐 선수 무리도 안 했고 아마 끝나고 나서도 오늘 연습 게임 했나? 오늘 좀 괜찮게 했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이겼어요. 너무. 압박을 뭐 브랜트포드가 해도 그냥 아스날 다 풀어나오고, 아스날이 압박하면 브랜트포드는 족족 뺏기고. 저는 좀 혹시 브렌트포드가 저번 첫 경기 때부터 경기처럼 아예 몸으로 밀어붙이는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로 조금 경기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경기를 브렌트포드가 강팀을 만날 때 이 대형을 보면은 백파이브를 쓰고 5명이 수비를 눈 다음에 3-2죠. 미드필더하고 스트라이커. 이 선수들이 다 올라가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특징이 네, 있어요. 맞아요. 이날도 보면은 아스날이 골킥 찰 때 막 파티,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살리바 이렇게 있는데 이 3명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그냥 롱킥을 찼어요.
굳이 후방에서 풀어갈 할 필요 없이 롱킥을 차면서 브랜트포드의 압박을 벗어났고 브랜트포드는 반대로 좀 롱킥 역시 많이 찼는데 아스날이 압박을 세게 걸다 보니까 근데 아이반 톤이나 은베모나 이런 선수들이 아스날의 센터백들의 경합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많이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 시즌에는 베나이트 쪽 그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베나이트가 뭐 어쩔 수 없이 좀 측면으로 빠지고 그 자리에 살리바는 또 그런 공중볼에서 약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요즘 그리고 압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살리바 선수의 개인적인 능력도 상당히 빛나고 있거든요. 패스 선택지도 좋고 패스 세기도 좋고 요즘 하는 거 보면은 완전 맞아요. 진짜. 리그 베스트급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두 명의 센터백 있죠. 김민재와 프렌치 김민재, 살리바가. 맞아요. 요즘은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하면 반다이크였는데 요즘은 진짜 살리바인 것 같아요. 요즘 폼으로만 보면.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프랑스 주전 센백을 아마 설 수도 있을 거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에서. 그 네이션스 리그 할 때도 조금 뛰었었거든요. 주전으로 몇 경기 뛰었었는데 바란과 함께 뛰지 않을까요? 그래도 바란도 뭐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바란 폼 되게 좋죠. 근데 요새 또 핫한 선수는 살리바, 아스날 핫한 게 살리바랑 자카 같거든요. 맞아요, 자카. 뭐 어시스트, 어. 덕벤줄, 어. 왼발 덕벤줄. 그래서 뭐 이안 라이트 같은 경우는 스위스 국대 포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자카가 솔직히 저도 보면서 이 정도로 잘하는 게 맞나? 솔직히 말해서 아스날 팬들은 잘해서 자카가 잘해서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잘하는 게 맞나?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진짜 결국 벵거의 감독님의 와. 말씀이 맞았던 거야. 말은 원래 저희도 맞을 수 있고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자카가 너무 잘해서 좀 의아할 정도로 요새 좀 주장으로서 면모도 보이고 요새 뭐 코칭 라이센스도 따고 있다고 하고 오. 이날 경기는 또 메데고르가 못 나오면서 자카가 주장원장을 달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간만에 좀 자카 임지가 좀 팀에서 올라가고 있는. 심지어 오늘 이번에 은하넬이라는 선수가 맞아요. 최연소 데뷔를 했는데 어제 터치를 뭐 5터치인가? 되게 네, 적게밖에 네. 못했으니까 좀 비난이 좀 있었나 봐요. 어린 선수를 향한 작가가 은하넬이를 지켜주고 보다듬어줘야 된다. 거의 뭐 감독이야 이제. 아니 근데 사실 뭐 5터치 아니 경기도 이미 저는 그냥 이런 이야기 있는지 몰랐는데 아니 뭐 5번 터치하는 게 어때? 아니 너무 어린 선수잖아요 사실. 15살이라고. 오. 그냥 상징적인 그냥 네. 교체였죠. 뭐 한번 잔디 밟아봐라 이런 느낌이었긴 했죠. 그런 것도 있고 자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애물단지 느낌이었는데 진짜 이번 시즌은 완전 달라진 것 같고 최고 위치가. 최고. 네, 아르테타 전술에서는 자카가 엄청 중요한 선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약간 팀이랑 같이 간다 폼이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토마스 파티가 또 와서 다시 부활했던 게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로콘가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이 선수도 뭔가 비수마랑 비슷한 결이 있어요. 드리블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흐물흐물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통해서 공 소유권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는데 확실히 아스날에는 6번 자리는 파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콘테가 그럼 테타 축구 보고 한번 파티 비스마를 파티처럼 써야겠다. 갑자기 433을 써가지고 원볼란치를 쓴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 352를 쓸 때 말이죠. 3미들이잖아 어차피. 아 그러네. 안 되면 해리케인 내리죠 뭐. 저보다 잘할 수 있어요. 레지스타 케인. 해리케인도 굴리트처럼 캐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루니처럼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나씩. 근데 진짜 케인은 진짜 진지하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스날에서는 지금 풀백에 그냥 베나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굳이 찾자면. 일단은 저는 좀 궁금한 건 싹하면 좀 어떤가. 약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베나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근데 베나이트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베나이트가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 계속 네. 있어요. 아무래도 센터백이 풀백으로 갔으니까. 하는 거 보면은 막 오버래핑도 되게 열심히 하고 크로스도 좋고 잘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잘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미야스를 좀 봤으면 좋겠고 유로파리그에서 또 되게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토미야스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스날 수비진은 너무 좋아졌네요. 살리바 있지, 살리바, 토미야스, 베나이트, 마갈량이스, 진첸코, 티오니. 뭐 진첸코, 티오니 이러면 수비 라인은 거의 리그 탑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거기 들어간 돈이 아스날이 아마 유럽에서 가장 많이 썼을 걸요. 살리바도 되게 비싸게 왔어요. 그렇죠. 네. 아마 아스날보다 많이 쓴 데는 없을 걸요. 근데 저는 막 전 세계 팀 다 봤을 때도 이렇게 좋은 센터백 라인 이게 수비 라인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면 요즘 리버풀이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 사실 수비 라인 하면 로버트슨, 아놀드, 뭐 반다이크, 마팁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좀 많이 흔들리니까 좀 요즘은 아스날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맨시티도 조금 부상 선수도 많고 이런 거 보면 좀 번외긴 하지만 맨시티는 요새 아칸지가 또 되게 잘해주고 네 있어서 맞아요. 도르트문트에서 진짜 갖다 버렸는데 아스날도 결국은 뭐 맨시티와 진짜 비견할 정도로 센터백 라인 수비 라인은 진짜 그 정도로 빵빵하니까 진짜 진지하게 이번 시즌 우승 갑니까? 우승 안 되나? 헛웃음이 나오네. 이게 우승 근데 저는 그러니까 평소대로 만약에 맨시티가 없다 가정했으면 아스날 이번 시즌 우승 각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맨시티 플러스 홀란드 이 두 이름을 머릿속에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버풀도 솔직히 이번 시즌 좋지 않고 네, 적기일 수도 있어요. 첼시도 솔직히 안 좋고 원래는 그 맨시티, 리버풀, 첼시 세 팀이 우승 구도잖아요. 항상 요 그 몇 년간은. 근데 그 두 팀이 무졌으니까 평상대로였으면 아스날이 우승 가도였을지도 모르고 만약에 맨시티에 홀란드가 없었더라도 아스날 어떻게 대권 가능했는데 맨시티 홀란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 너무 압도적이다. 말이 안 돼. 좀 아예 희망을 없애버린 것 같아요 홀란드가. 저도 개인적으로 큰 막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최소 3위, 최대 2위 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때문에 우승은 힘들다. 네. 홀란드랑 펩이 서로 그냥 주먹 다짐 해가지고 펩이 막 홀란드 외모 뒷땅 까다 걸려가지고 저 축구 잘하는데 외모가 아쉽다. 그래서 홀란드 뭐 이 새끼야?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힘들다. 힘들다. 아니야 그 상황이 벌어져도 잘할 것 같아요. 진짜 홀란드가 요즘 너무 괴물 같기 때문에 맨시티를 뭔가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축구고 공은 둥구니까 좀 차봐야 알겠죠. 다음 경기가 또 북런던 더비다 보니까 또 북런던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은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을 것 같고 사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우리 코너즈의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쵸. 주에 다음 회가 아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다음 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